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JTBC가 이재명 시장 측과 국정원 직원이 통화한 내용을 보도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오류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저자의 학교에서도 외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JTBC가 이재명 시장 측과 국정원 직원이 통화한 내용을 보도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자신의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국정원이 불법 수집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과 대학 관계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 논문을 학교에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안 줬지, 그래서. 안 줘버렸어요? 학위 논문을 왜 달래, 근데? 학위 논문은 이제 한번 자기네들 또 한번 참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지만 했는데. 네. 이에 이 시장이 국정원 측에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논문을 달라고 그러셨다는데요. 아니, 그건. 저정관님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저정관님 예, 여기 예. 떠나간 다음에 가셨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거기 저는 성남 담당은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 담당하니까요. 한편 이재명 시장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버스 회사 같은 이제 운전기사로 만든 조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시민주주기업 현황을 주주명부까지 포함해서 다 내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 기업 전체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무슨 그럼 수의계약 현황뿐만 아니라 뭐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이게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건 공문으로 요구하십시오. 국정원의 업무라면 네. 공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공문으로는 안 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요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인사 비리나 뭐 시에서 공사 주관하는 비리, 공사 계약 비리 비리 이런 거 혹시 없나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관이 혼자서 했다는 건가요? 뭐 저희는 이제 이게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보도 아닌데 이 비밀스럽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들 그것도 참 우연히 드러난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혼자 했는지 또는 뭐 상부 지시로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연히 이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만 해도 대여섯 건씩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혼자 했겠냐? 제가 보기엔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 왜곡 오류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저자의 학교에서도 외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지필진으로 참여한 역사교사들이 있는 고교 세 곳에서도 최종 3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2014학년도 한국사 교과서로 채택했습니다. 부여고는 미래엔, 대전외고는 리베르스쿨, 서울세종고는 지학사의 교과서를 택했습니다. 세 학교의 최종 3순위 내에 포함된 교과서는 미래엔 천재교육 교과서가 3회로 가장 많았고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지학사가 1회씩이었습니다. 세 학교는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과서를 쓴 역사교사를 교과서 평가단에서 제외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채택 과정은 역사교사들이 모여 1에서 3위 교과서를 선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지필한 저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거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송여고 측은 지난달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꾸려 교학사 교과서를 1순위로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렸고 학운위는 이후 교과서 선정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과서 채택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고 결정 과정에서 재단 등의 외압도 없었다며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사회과 교사, 학운위 위원 등 구성원들의 어떤 이견이나 갈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청송여고의 학교운영위원장인 강종창 씨는 학운위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학운위가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됐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날 학교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이미 채택된 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송군 농민회 등 시민단체는 오늘 청송여고를 항의 방문해 교과서 채택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의 말입니다. 학교장은 처음에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학교 운영위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회의조차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회의 미개최까지 그래서 어제 항의 전화를 이제 학교장과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학교장은 처음에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학교 운영위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회의조차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회의 미개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게 딱 어디 규정돼 있는 겁니까? 교과서 채택 절차가? 지금 거민정 교과서 도서 선정 매뉴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 선정 규정,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 맏형으로 통하는 서청원 의원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이 개헌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75%가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따라가는 게 소통이다라며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마이크를 잡은 서 의원은 이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 의원은 우리는 개헌 문제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며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실세로서 그만큼 힘이 있었는데 추진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의원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는 동안 혼잣말로 무슨 개헌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유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짓진 않았지만 기초자치 정당 공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 공천 폐지를 이행하라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제안에 북한은 사흘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 현재까지 아직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한 회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10일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10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별개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개헌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면 정치개혁 과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개헌 문제다. 이 두 과제 모두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데 대통령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개헌 같은 국민과의 약속도 대통령 속으로만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고 사라지고 특검 같은 국민적 요구도 대통령에게만 가면 실종되고 묵살된다며 주요 정책 결정에서 대통령 의견이 율법이 되고 있는 현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권력이 과잉 동원되는 권력 과잉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적어도 국사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발상 자체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육감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정교과서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이라고 하는 방향이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애워싸고 특정 교과서를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된다면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20개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철회한 학교에 대해서 왜 철회를 하게 됐는지를 보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3월 9일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격인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어제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북한 고위 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의 성격이 띌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불심 검문이 이전 정부에 견주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 차량 조회를 한 건수는 444만여 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전주 대구 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